또 이전과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눈빛이요. 그전에는 원하는 걸 못하게 통제하면 마냥 하고 싶다고 떼를 쓰는 거였는데 유춘기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하지 마 라고 하면 마음이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 그 말이 사실은 진심이고 정답인 거예요. 이때 부모님들이 야 하지 말라고 했지? 폭발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저희 아이가 겪고 있는 유춘기 에피소드를 공유해드렸더니 순식간에 댓글이 몇백 개가 달리면서 너무 지금 우리 아이 모습인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춘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저랬구나 알게 되었다 하셔서 오늘은 유아반항기 발달 특징과 대처법 자세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유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화이팅 응원하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 공유했었던 제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장거리 이동 중에 저녁 시간에 휴게소에 들렀어요. 식사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았는데 아이가 발로 의자를 쿵쿵 차는 겁니다. 처음엔 아마 큰 의도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식사하는 공간이니 발로 쿵쿵거리면 안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차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닿아서 불편하면 신발을 벗으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때부터 아이의 눈빛이 돌변하면서 또 쿵쿵 차고는 저를 슥 한번 보더라고요. 유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조금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답 없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다시 한번 쿵! 이때 부모님들이 야 하지 말라고 했지? 폭발하는 시점이거든요. 그 후로도 2번 정도 타일러 설명을 했고 그럼에도 아이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설명하고 기회를 주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만약에 또 한 번 쿵쿵거리면 우리는 여기서 밥을 먹지 못해. 그대로 정리하고 갈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멈추면 유춘기가 아니죠. 대답 없이 누가 봐도 반항심 가득한 표정으로 쿵 한 번 더 차더라고요. 2-3숟가락 먹은 모든 음식을 정리하고 저는 발버둥 치며 울기 시작한 아이를 들쳐안고 차로 이동했어요. 그제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잘못했다, 실수했다 온몸으로 거부하는 아이를 억지로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서 출발하니 더 악을 쓰면서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좋아하는 과자 안 준다, 엄마랑 같이 안 논다 협박을 해보고 또 협상도 시도해보고 제발 부탁이야 나름 온갖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상황을 되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일단 심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했어요. 뒤에서 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본인이 뭘 잘못했고 결국 어떤 행동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도 알고 또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눈 후 훈육을 마무리를 했어요. 아이는 1시간을 넘게 울었고요. 훈육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이런 상황들 단순히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라고 하기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또 이전과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눈빛이요. 그전에는 원하는 걸 못하게 통제하면 마냥 하고 싶다고 떼를 쓰는 거였는데 유춘기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유아 반항기를 맞이한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가 할래, 싫어, 안 해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거나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경쟁심, 질투심이 늘어나는 모습도 특징입니다. 이 유춘기를 정확히는 유아 반항기, 발달적 반항기 또는 첫 번째 자아 독립기라고 합니다. 보통 만 4세에서 7세 자아의식의 급성장기를 맞이하면서 발달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나라는 존재를 더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 독립성과 통제력을 실험하는 중이에요. 부모에게 도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유춘기는 아이의 뇌발달, 정서발달, 자아발달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예요. 아이들은 아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죠. 이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발달은 미숙한데 감정의 뇌인 편도체는 활발하게 반응을 하죠. 이 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고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자아의식이 급성장하면서 부모의 통제보다는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해집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하지 마 라고 하면 마음이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 그 말이 사실은 진심이고 정답인 거예요. 부모가 통제하려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나를 통제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처럼요. 부모가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아이의 자존감, 감정 조절력, 사회성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막막하고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우리 아이가 이 미니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유춘기 아이와의 소통법 첫 번째, 감정은 공감해주세요. 아, 또 공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찰칵 열고, 요즘은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이 공감은 문을 여는 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이가 커도 마찬가지겠죠. 크면 클수록 더 실천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똑똑똑 노크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데 말해봐 보다는 마음이 좀 불편해? 마음이 좋지 않아?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속상했구나. 아이 본인도 혼란스러운 마음, 감정을 해석하고 말로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자기가 느끼고 있는 마음을 인지할 수 있고요. 뇌가 안정되고 반항심이나 적대심보다는 부모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유춘기 아이와 소통법 두 번째는 선택권을 주세요. 저는 이 선택권을 두 가지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상에서 뭔가를 해야 할 때 지금 당장 정리해 대신에 지금 정리할 거야 아니면 5분 뒤에 정리할 거야. 우리가 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놀이를 좀 더 하면 책은 2권만 볼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작은 선택권을 주면서 아이의 자율성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권은 책임이에요. 제가 휴게소에서의 에피소드처럼 한 번 더 발로 의자를 차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한 번 더 찼어요. 본인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면 결국 밥을 먹지 못하고 또는 장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적절하게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끝까지 밥을 먹고 가거나 끝까지 장을 보고 간다면 결국 그 말에 힘이 없어질 수 있고 아이는 책임져야 할 거리가 없어지겠죠. 물론 음식을 버리는 것 또한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아이가 제대로 뭔가를 배워야 하는 이 시기에는 부모가 말을 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유춘기 아이와의 소통법 세 번째는 일관된 규칙과 기준입니다. 이건 제가 육아 코칭 백과 책에서도 매우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오늘은 괜찮아. 그런데 내일은 안 돼. 또는 엄마는 해줄 수 있지만 아빠는 안 돼.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서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 또한 뭐가 진짜 옳은 행동이고 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인지 흐려지겠죠. 아이가 커갈수록 우리 집에서의 규칙이나 원칙,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춘기 아이와의 소통법 네 번째는 스스로 할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싫어, 내가 할 거야. 또는 왜 맨날 엄마 마음대로만 해. 도와주지 마.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엄마가 해, 엄마가 도와줘. 자기 주장도 세고 변덕도 죽을 듯 하죠. 이 자율성과 의존 사이에서 아이 또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혼자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니 뭘 또 도와달래? 같이 화내지 마시고 혼자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해.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시기에 특히 스스로 해냈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또 다른 뭔가를 시도할 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건강이나 안전이라는 영역에 걸리지 않는 거라면 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만큼 또 독립심도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유춘기 아이와의 소통법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잘못된 행동 통제하기. 앞서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반항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떼쓰는 행동, 고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이쯤 시기에는 자기가 잘못
잘못했을 때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감정 공감은 금물입니다. 똑똑똑 노크하듯 아이가 느끼고 있는 불편한 감정이나 속상한 마음, 화가 나는 기분은 공감해주되 잘못된 행동과 그 경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통제해줄 수 있어야 해요. 아직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나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에 대한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너무 고집이 세서 아무도 못 이겨요. 우리 애는 진짜 힘이 세서 카시트 못 태워요. 이런저런 핑계로 가르쳐야 할 것들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육아할 때는 몸이 힘들다고 하죠.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도 소모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의 태도나 말, 삐뚤어진 눈빛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느낄 때 돌아보면 정작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절대 단시간에 변하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몸과 마음 모두 소진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 본인의 몸과 마음도 잘 돌보면서 충전이 필요할 때는 충전도 해가면서 유충기도 잘 이겨내 봅시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